박주현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을 몇 번 찍으면서 이제 새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뭐 이런 영상을 자주 올려서 또 여러분들이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됐나라는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투자는 이런 거였구나,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자이.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2008년이니까 2008년도에 뭐 한 2,300만 원, 한 3천만 원 내외의 그런 어떤 분양가로, 평당입니다. 분양가로 해서 한 7억 8천이었습니다. 7억 8천 분양가 7억 8천. 그럼 뭐 세금 내면 한 8억 들어가셨겠죠. 8억 들어가셨을 텐데, 이게 후분양이었습니다. 후분양이었고, 이때만 해도 우리 금융위기가 났었죠. 네, 금융위기도 있었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이고, 공포가 엄습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찌 보면 전략을 잘못 세운 거죠. 왜? 금융위기 전에 선분양을 했었으면 분양이 다 됐을 지역이죠. 반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앞인데 얼마나 위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전략을 세웠는데 때마침 또 금융위기가 터졌네. 이 시기에 누군가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만 잡았지 다 잡지는 않았다라는 게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면 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8억에 분양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걸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2000년도죠. 99년, 2000년도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입사하고 한 3, 4년 차인데,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었는데 직원들한테 청약이죠. 청약금 1,000만 원만 내면 잔금까지 중도금이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네, 어떻게 했느냐.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 분양가가 제가 900만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못 합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강남만 얘기했으니까 저기 광화문이죠. 경희궁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이가 많네요. 경희궁자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분양이었어요. 난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희궁자이 분양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네 싸네 해가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이걸 사셨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이걸 사셔서 지금은 8억 주고 샀는데 46억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한 40억이라고 해도 5배 올랐죠. 네, 50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뭐 한 15년 정도죠. 15년 정도 사이에 뭐 500%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나쁘지 않죠. 그 정도 이제 수익을 올리셨는데, 물론 팔아야 내 돈인 겁니다. 또 여기에 또 뭐 40억, 뭐 50억이라고 해도 거기에 뭐 양도세 내고 뭐 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월급쟁이 15년 생활하면 뭐 얼마나 버시겠어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실거래가 46억을 찍었네. 뭐 그 옆에 보면 레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뭐 마레프도 있고, 마레프도 사실 저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단지들이 예를 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부자가 되고 자산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까? 세상을 좀 밝게 보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투기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반포 가면 뭐 일부 좋지 않은 이런 어떤 집단도 있다고 해요. 뭐 시가를 부추기고 이런 분도 있다는데, 그거는 세상을 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반포가
예를 들면 8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40억이 되는 그 과정에 이분들은 정말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고 또 프라이드도 있었을 테고 그쵸?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하지만 제가 아는 이 반포자에 사시는 몇몇 분은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세상을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사신 분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같은 그 삼성에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좀 여유롭게 다녀요. 왜?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한 거는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죠. 지난주에 부동산 대출이라고도 하고 가계 대출이라고도 해요. 가계 부채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규제가 나오면서 뭐 언론사뿐만 아니고 그 뭐 유튜브, 신문,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좀 들썩들썩하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3년, 2024년, 2022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그 레고랜드 사태인가요? 그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 24년 이런 비슷한 그 이벤트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이벤트들이.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사이에 계속 뜀박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 와중에 누군가는 샀어요. 또 누군가는 파시고. 그런데 그거를 좀 반대로 하신 분도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팔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 사고. 그죠? 네. 그 지금 남들이 또 팔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때 사면서 또 그 어떤 분들은 막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가 팔고 그때 팔고 나오신 분도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자, 내가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 안 된다고 할 때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청개구리 투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투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격 매력도 있고 또 성공하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물론 뭐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 게 2000년도 8월입니다. 제가 이제 신혼집이 경매 들어가면서부터 투자라는 걸 시작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지니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그러면서 절박해지니 그때는 또 겁이 없었어요. 겁이 없어서 일단 했습니다. 일단 하고 봤어요.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은 남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고 아니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야 지금 들어가야 돼. 최근에 보면 뭐 영끌 투자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면 계속 집값이 올라서 영영 나는 집을 못 살 거야 이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명박 정부의 많은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도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는 음마아파트가 뭐 9억에서 한 12억 요 사이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못 삽니다. 안 삽니다. 근데 그때 누가 사신 분도 있어요. 왜? 몇 년 뒤를 보고 이 또한 다 지나가리 하면서 그런 어떤 투자 마인드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그런 어떤 바람으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어요. 최근에 뭐 정부도 그렇고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인가요? 어제죠. 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도 이제 기재부죠. 기재부 쪽에서 뭐 예산이나 대책이나 금융이나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만든 TF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 자본 규제 얘기는 당연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도 계속 논의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제 공포가 밀려오고 그런 어떤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어떤 정책들, 이슈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 시점에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의도가 다분히 저는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지금 20년 전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조금 오늘은 그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또 희망을 보고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